여러분들은 울창한 숲에서 솔솔 부는 바람들 사이로 은은한 나무들의 잔향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고개를 올려 푸릇푸릇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이런 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숲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나요? 누군가에게는 기다리는 사람이 올까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하나에도 가슴 아리는 숲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쁘게 언덕을 올라야 했던 지독히도 쓴 숲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상처 많은 풀잎일수록 가장 향기롭다고 합니다. 주찬이의 가로등이 빛나는 밤의 29번째 이야기, 지금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깜빡이고 서 있지만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을 간지려 예전의 나를 돋는다. 초록빛의 신호등이 밝기만 하다. 서 있는 저 사람도 깜빡이고 서 있지만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을 간지려 예전의 나를.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을 간지려 예전의 나를 돋는다. 네, 주찬이의 가로등이 빛나는 밤의 오프닝곡 볼킴의 초록빛 듣고 오셨습니다. 벌써 29번째입니다만 뭔가 이 주빗밤을 시작하면서 예전의 감성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또 이 시간에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번 주제를 숲으로 정했습니다. 숲으로 정했는데 오프닝 멘트에 써있듯이 좀 어떤 기억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숲이란 어떤 기억이 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바삐 살아가다 보니 숲이나 자연에 우리가 한 발 다가가기가 어렵잖아요. 좀 뭔가 많이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피톤치드를 맡으며 숲의 그 뭔가 공기를 맡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 주제는 주빗밤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곡으로 초록빛이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울창한 숲은 대부분 초록색이잖아요.
뭐 가을이지 않는 이상, 뭐 벚꽃나무가 있지 않는 이상 초록색이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골랐어요. 초록빛이라는 게. 네. 그리고 초록색이 좀 안정감 있는 색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에도 그렇고 피로도가 있지 않은 색상이라고 해서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 초록빛이라는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릴 소식은 주빗밤을 뭔가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시간 11시 여러분들이 딱 주무시기 좋은 시간에 시간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켜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으시면서 또 주무시거나 아니면 뭐 지구 반대편에 계신 해외 골드니스도 계실 테니 또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기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 해서 시간을 정해봤습니다. 진짜 주빗밤인 거지, 그죠? 이제 밤인 거죠. 사실 예전에 생각해보면 10시, 9시, 10시쯤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오늘도 뮤지컬 연습을 하고 왔는데 연습이 늦게 끝나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 연습실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이 시간에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찾아와 봤습니다. 찬이의 오늘 하루는 어땠어? 오늘의 기분을 음식에 비유해 본다면 오늘은 청경채 볶음 같은 하루였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골랐어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지만 그 안엔 무수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기름도 들어가 있고 후추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볶음 양념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잖아요. 저에겐 그만큼 많이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뭐 고소하고 누군가는 쉴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디 바쁜데 주빗밤 찾아와줘서 고마워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께 이런 시간이 우리가 요즘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 몇 주 전부터. 그래서 좀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에 찾아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숲으로 정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숲. 너무 뜬금없었죠? 숲. 왜 숲일까? 그냥 뭔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뭐 옛날 생각을 해봤을 때 숲이라는 추억이 있다면 그 추억을 제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는데 오늘도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디 안녕. 숲을 보자마자 떠오르는 추억이 있어서 사연 남겨봐요. 제가 사실 주디처럼 캠핑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숲을 자주 가보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반 단체로 산 숲속에 가서 5일 정도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엔 룸메이트 정하는 것도 스트레스였고 낮에 숲에서 활동할 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열악한 환경이었었어요. 정 급할 땐 풀숲에서 볼일을 보라는 소리가 어린 저에겐 꽤나 충격적이었답니다. 그곳에서 주는 밥도 입맛에 안 맞았고 밤엔 그 쾌쾌한 냄새가 나는 오두막에서 부모님 없이 자는 게 조금 서럽기도 했어요. 아직도 그 오두막 특유의 냄새가 생생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치만 어른이 된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6명쯤 되는 친구들과 한 오두막에 부대끼며 지내는 것도 추억이었고 뱀만지기, 활쏘기, 암벽 등반 등등 평소에 일상에선 해보지 못할 값진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행이 돈도 돈대로 많이 들긴 했지만 이젠 그 돈이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어릴 때의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렸을 적의 날들로 인해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런 추억들을 더 많이 만들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린 게 너무 아쉽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의 저도 어리니까, 미래의 저보다 지금의 제가 더 어리니까
지금이라도 값진 추억들 많이 만드는 중이에요. 가끔은 사치도 좀 부려보고 편안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고 용기도 좀 내어보니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더라고요. 주디도 니스들도 늘 내일의 나를 만들어갈 추억들을 많이 쌓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무 말고 숲을 보라는 명언이 있지만 가끔은 너무 먼 미래, 인생 자체보단 오늘 하루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같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쌓아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요. 숲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노래 조유리님의 모를 수도 있지만 신청합니다. 늘 행복해야 해요 주디 라고 닉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참 값진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뱀 만지기를 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뱀 이렇게 목에 거는 이런 체험도 있지만서도 저는 한 번도 뱀을 제 의지로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옛날에 저희 같은 멤버 장준이 형이랑 계곡 가가지고 계곡에서 그 뱀을 본 거 말고는 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없는데 뱀이 너무 내리에 꽂혔나 봐요. 아무튼 또 숲속에서 지낼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체험학습 같은 거지 않을까 싶어요. 6학년 때 단체로 간 거니까 5일 정도면 진짜 꽤나 긴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에 하루 이틀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는 것도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5일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지.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추억이 사실 우리는 기억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제 내가 뭘 했던 경험이 있고 무엇을 만져보거나 맛보거나 보고 듣고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음식을 봤을 때도 맛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참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또 나무 말고 숲을 보라는 명언도 있다고 하셨지만 가끔은 너무 먼 미래를 보는 것보다 오늘 하루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말이 떠오르냐면 숲이 형성되는 것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있기 때문에 숲이 있는 거거든요. 약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란 건 그냥 멀리 봐라, 멀리 시야를 넓혀라 라는 뜻이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숲이 되는 하나하나 한 그루 한 그루가 있기 때문에 숲이 되는 거지 않을까.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찬이라는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극 F와 극 N이어서 그런 영상들을 자주 찾아보곤 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날들 아니면 젊은 날에 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우리보다 인생 선배이신 어르신들께 이런 질문을 하면 너는 정말 아름다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거나 급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걸 경험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대부분의 선배님들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사신 분들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생활의 지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실 숲은 진짜 가기가 어렵지 않나요? 숲길 가는 것도 어렵고 등산을 하기에는 더더욱 어렵고 저처럼 캠핑을 다니신다면 갈 수는 있겠지만서도 캠핑도 자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숲이라는 추억이 어렸을 때의 기억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또 행복하게 추억을 쌓아가면서 굳이 숲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행복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에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자신 스스로 많이 합니다, 요즘. 내가 왜 여기서 있고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면 내가 숨 쉬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정말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을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 그게 한 덩어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뭐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중요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한 마음을 쌓아서 한 그루 한 그루가 숲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닉님께서 신청해 주신 조유리님의 모를 수도 있지만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일기처럼 꺼내보았지. 파도가 속삭이듯 네가 부른 나의 이름이 참 예쁜 걸 그때 알았어.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내 맘 가득히 널 부르는 소리가 들려.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운 미래 저 끝까지 아마 난 널 영원히 좋아해. 이런 내 맘을 난 모를 수도 있지만 오래 참아왔던 얘기를 해줄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네 손을 잡아볼까. 아마 넌 놀랄 수도 있지만 처음 만난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 둘 셋을 세고 바람에 소원을 담아 온 세상에 외치고 싶어. 이런 내 맘을 난 모를 수도 있지만 오래 참아왔던 얘기를 해줄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네 손을 잡아볼까. 아마 넌 놀랄 수도 있지만 난 달려가 내가 달려가. 난 달려가 내가 달려가. 네, 조유리님의 모를 수도 있지만 듣고 왔습니다. 참 저는 숲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자주 간 것 같아요. 여기 뭐 메타세콰이어 길도 있고요. 그것도 숲길이니까.
뭐 등산도 좋아하고 아마 우리 멤버들 중에서 가장 숲을 많이 간 사람은 장준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혼자 등산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야간 등반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러다 뭐 까지시기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리프레시할 시간이 중요한 거니까요. 장준이는 자연인이잖아 하셨는데 지금 잠깐 제가 장준이 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자꾸 장준이 형 얘기가 나서 그런데 장준이 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본 어느 누구보다 생존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충북 괴산에서 자주 놀아서 그런지도 몰라도 뭐랄까 그 생존 수영도 뛰어나고요. 겁이 없어요 일단. 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겁이 없이 뭘 잘 채취하고 잘 만질 수 있다는 거에 생존력이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그 캠핑을 가고 싶어 해요. 가고 싶어 하는데 요즘 제가 캠핑을 못 가고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좀 편안한 캠핑을 다녀올까 합니다. 이게 제가 갔던 캠핑들은 좀 많이 힘든 캠핑이었잖아요. 그건 제가 체력이 남아 돌았을 때 했던 캠핑이고 지금 좀 편안한 캠핑을 감성 캠핑을 즐기다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장준이 형도 바쁘니까요. 준비물 이장준. 근데 장준이 형이 캠핑 갔을 때 도움되는 거는 불 떼는 거, 고기 굽는 거 이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매듭법 정도 알라나? 뭐 그런 거 정도는 하지 않을까. 아무튼 다음에 한번 같이 가게 된다면 그때도 꼭 영상을 남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신혼 캠핑 다녀오자 하셨는데 신혼 캠핑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캠핑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즘 그런 데 잘 돼 있어요. 캠핑처럼 잘 꾸며져 있는 공간도 많고 그냥 좋은 사람들과 그냥 숨 쉬러 가는 거죠. 꽉 막혀 있으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 답답함을 풀러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떼기 진짜 어렵던데 하셨는데 아무래도 안 떼본 사람들은 처음에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금방 또 요령이 생기니까 금방 또 되지 않나.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캠핑을 해보시겠어요? 하셨는데 전 로망입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난 해외에서 캠핑을 하는 게 정말 로망입니다. 언젠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답함이 풀어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 너무 좋아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취미가 많은 거예요. 취미는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잖아요. 재미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나. 그래서 많이 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숨구멍을 트일 수 있게 뭐라도 하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주찬이가 취미 제일 많아. 근데 저만큼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걸요. 뭐 그냥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그걸 잘하려고 한다기보다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하는 거지 이걸 잘해야 돼 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지범이를 숙소에서 캠핑장으로 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 저도요. 지범씨도 근데 캠핑 낚시는 좋아하더라고요. 낚시는 좋아하는데 다음에 또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 사연, 두 번째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디. 중간고사에 찌들어 살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요즘 날씨가 어느 때는 아직 조금 쌀쌀하고 또 어느샌가 보면 손부채질하면서 땀을 식히고 있답니다. 날씨도 심심한지 저를 자꾸 괴롭히네요.
포근한 주디 목소리에 저의 순수했던 숲의 추억을 먼저 얹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조금 몸이 약했고 다른 친구들보다 체력이 많이 없었던 터라 근처의 풍경을 구경할 생각조차 못한 채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어했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부모님께 떼를 쓰며 매달려 터덜터덜 걸어가고는 했어요. 물론 지금도 터덜터덜 걸어가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상 많이 내성적이고 감정 표현도 서툴었던 저여서 조금은 외롭고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저에게 숲을 거닐며 안녕하고 인사해주는 자연 친구들에게 어떨 때는 웃어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위로받고 울어보기도 했어요. 곁에 좋은 친구 하나 없던 저에게 든든한 친구가 생긴 기분이랄까? 그래서 숲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힘들었던 시간들 다 떨쳐내고 어깨 활짝 펴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자랑스러운 내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기분이랍니다. 그런 저에게 숲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주디를 포함한 골든차일드 분들이랍니다. 총총 뛰어다니며 즐거웠던 초등학생 시절에 골드니스가 되었던 제가 벌써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답니다. 뭐든 즐거워서 하하호호 웃을 때는 같이 밝게 웃어주시고 힘들어서 축 처진 날에는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시는 골차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에 더 큰 사람이 되어도 예전엔 이렇게 곁을 빈틈없이 지켜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 라고 자랑할 거예요. 주디, 항상 니스들 행복하게 해주시고 조금은 힘들 텐데도 잘 버텨주시고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좋은 하루하루 보내길 바랄게요. 신청곡으로 최유리님의 숲 신청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주디 라고 아기여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닉네임처럼 아기 니스시네요. 중학교 졸업이면은 16살. 이게 졸업을 앞두면은 졸업하지 않았을까요? 4월인데? 아, 이번 연도에 졸업한다는 건가? 그러면 16살. 16살이면은 한참 어리네요. 아무튼 정말 예쁜 사연을 보내준 친구죠.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 친구는 자연이 친구라고 생각을 한 거를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물론 친구라는 게 참 내 맘대로 되지 않지만 자연도 내 맘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자연을 벗삼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아직도 저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한낱 25살의 한 사람이지만 뭔가 지치고 힘들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취미들을 많이 찾아서 캠핑도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바람을 쐬는 거였는데 요즘 느끼는 게 항상 이어폰을 꽂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라던가 내가 보고 싶은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오는데 저는 요즘 이어폰을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면 언제부터 느꼈냐면 운동을 할 때부터였어요. 제가 운동을 할 때 헬스장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떤 숨을 쉬고 있는지가 느껴질 때 이게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내 소리에 집중했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전거 탈 때도 항상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신나게 들으면서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 탈 때 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라던가 아니면은 바퀴에 걸리는 나뭇잎이나 돌멩이 자갈 소리라던가 모래 위로 지나다닐 때 들리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 ASMR인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음악보다 더 영롱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 친구는 중학생 때 느낀 거잖아요. 그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연이 내는 소리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여유가 있는 마음이지 않을까. 사실 자연은 언제나 주변에 있는 거라 당연한 거잖아요.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라던가 비가 오면 내리는 빗소리라던가 걸어갈 때 들리는 발자국 소리라던가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그걸 느낄 수 있는 것도 한번 내가 어느 정도 힘들고 어느 정도 이 기댈 곳이 필요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댈 곳이 필요한 와중에 여유가 생기면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다 할 때는 시야가 좁아져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시야가 싹 트이는 시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안에서 찾아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준 내용이 있잖아요. 골든차일드가 그런 숲과 같은 자연과 같은 그룹이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따라 더 드는 생각은 언제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이걸 좋아해 주고 응원해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의지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가 좋아해 주세요 라고 소리를 내지만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또 이 주빗밤을 듣고 있고 우리 영상을 시간을 투자해 줄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참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차일드라는 팀 그룹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 가수라는 직업을 하면서 느끼는 바인데 가끔 왜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일까?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들어줄까? 그런 질문들을 요즘 많이 던지는 때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언제나 했던 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좋아해 주는 게 너무 신기하고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왜일까? 참 궁금해요. 정말 왜일까?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이걸 또 좋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를 알아봐주고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하고 어떤 팀인지 알아봐주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도 그 목표가 변하진 않지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내 목소리가 사람들한테 닿을까? 어떻게 해야 내 진심이 느껴질까? 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흔한 말이라서 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찾아주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노래를 듣고 보고 즐길 때 비로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사이인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항상
자랑거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 우리 골든리스 덕분에 뭐 이렇게 또 이 주빗밤을 하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뭐 힘들 때 버텨주고 일어나줘서 고맙다. 내가 힘든 거를 보기 힘들어하고 내가 이겨내는 거를 보고 고맙다고 얘기해주는 사람들한테 제가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많은 걸 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웃기긴 하지만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바입니다. 그만큼 우리 아기 여름 우리 친구도 뭔가 이렇게 저처럼 이런 소중한 것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 있는 골든리스 여러분들 그렇고 정말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찾아올 거고 찾아왔을 때 모른 척하지 않을 거란 걸 당연히 알고 있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란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끌어들이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 곁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웬디즈라고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맛있겠네요. 화이팅해서 가보자고. 근데 사실 그거 맞죠? 화이팅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파이팅해서 가봐야죠. 근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 우리를 좋아했대요. 초등학교 때 우리를 알고 지금 중학교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거네요. 초등학교 때의 우리 아기 여름 친구가 중학생이 되고 우리도 골든차일드에 데뷔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찐 아기니스. 그러니까요. 할머니스라고 하네요. 할머니스도 귀여워라고 하셨는데 할머니스는 없어요. 할머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 누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 나가서 얘기했는데 99살 밑으로는 다 누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유효합니다. 할미니스. 아닙니다. 골든차일드 안 지도 5년 됐어. 그러니까요. 이게 시간이 참 빨라요. 근데 요즘 느끼는 건데 이 5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특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란 게 있어서 길게 느껴지는 거지. 지금 같이 뮤지컬 하고 있는 선배님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5년, 6년 그러니까 뭐 2017년부터 해서 뭐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좀 길긴 하지만 17년부터 해서 23년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히 제가 선배님들 앞에서 몇 년 차 얘기를 하기도 너무 웃기고 저도 애기죠, 애기. 벌써 골든리스도 곧 5살이 되네. 시간 참 빠르다. 그러니까요. 참 시간 참 빠른데 이게 우리 팀의 이름 의미가 그거잖아요. 100년 동안 뭐 빛낼 아이들, 가요계를 빛낼 아이들이니까 항상 했던 말이 우리는 이제 뭐 앞으로 몇 년 남았다, 90 몇 년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94년 남았다. 그렇네요. 이렇게 남으면 한참 남은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좋아해서 미안하고 아쉬워. 더 일찍 좋아할 걸.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 얘기 보이면 맨날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사실 뭐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고 저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도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를 왜 좋아할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나를 얼마나 기간 동안 좋아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만큼 저를 오랫동안 좋아해 주신 분들 아직도 좋아해 주신다면 그거의 감동은 또 다른 감동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현재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좋아해 주신 분들도 현재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지금 좋아해 주신 분들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골치 한지 3년이다. 브리드 때 좋아했었는데. 와, 브리드가 벌써 3년이 됐네요. 시간 진짜 그렇게 보면 진짜 빨라요. 제가 19살에 데뷔해서 벌써 25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빠르죠. 어떻게 보면 빠른데 그래도 앞으로의 제 그게 또 있지 않을까.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햇수로 3년이란 거죠. 햇수로 21, 22, 23 뭐 연도로 계산했을 때 햇수로 하면 시간이 참 빠르지만 근데 저도 정말 미안한 마음들이 참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오래 좋아하고 오래 함께 했던 사람들도 골든리스트도 그렇고 나를 지금 좋아해준 골든리스트도 그렇고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참 더 많은 걸 해주고 싶다는 욕심도 많고 생각도 많은데 그걸 해내지 못한 제 자신도 너무 미안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미안하단 말 안 하기로 했죠. 사랑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나. 고맙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94년이나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죠? 94년. 지금 주빗밤 29회인 걸 봐봐. 누가 이렇게나 해줘 하셨는데 전 이것도 너무 미안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그거일 거예요. 뭐랄까 주빗밤이라는 거 자체가 골든차일드의 이름이 나오기도 전에 나올 때였구나. 뭐 나올 때 그 데뷔 전에 울림픽이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게 된 이름이에요. 이때 제주도에서 뭐 있었을 텐데 제가 카메라에 대고 그때 당시에 너무 어색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라디오를 제가 좋아하니까 뭐 라디오 이름을 지어가지고 밖에 가로등이 빛나고 있었거든요. 창문 밖에. 그래서 주찬이의 가로등이 빛나는 밤에 하면서 뭐 얘기를 했던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데뷔 전이니까 17년도니까 17, 18, 19, 20, 21, 22, 23 그러니까 7년 동안 29회밖에 못한 게 너무 저도 너무 미안하고 너무 별로였던 거예요.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를 왜 여기까지밖에 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도 앞으로 더 잘하면 되니까. 왜냐면 뭐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미안하겠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미안해하지 않겠어요. 네. 찬이도 바쁘잖아 하셨는데 바쁘다는 건 언제나 말했듯이 핑계입니다. 뭐 할 수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커플 칫솔 자랑하던 부부즈 귀여웠는데 그땐 진짜 어렸죠. 지금 생각해봐도 참 어렸습니다. 진짜 애기였습니다. 애기. 고등학생 애기. 홍설수설도 포함하자. 그것도 근데 진짜 저에겐 너무 고마운 시간이었어요. 너무 고마운 시간이었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서 그때 그 마지막 회에 그렇게 펑펑 운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진짜 너무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성윤이 편지 생각난다. 그게 진짜 웃겼던 거예요. 성윤이 형 그때 편지 쓸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나는 저한테 하는 건지 모르고
핸드폰으로 뭐 계속 꼼지락꼼지락 하길래 뭐 연락 하나 했다 싶었죠. 근데 그때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 성윤이 형한테 그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연습 중이라 못 받았어요. 근데 대열이 형한테 물어보니까 10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그 중에 저한테 한 1분을 쓴 거 아니에요. 그 전화 연결을 30초나 쓴 거 아니에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편을 날리려고 했는데 등록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대.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쯤 됐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래도 잘 지내지 않나.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회 아직도 못 보고 있지. 저는 못 봐요. 저는 제 노래를 찾아 듣는 걸 좋아합니다. 제 노래를 찾아 듣는 걸 좋아하는데 뭐 그 마지막에 불렀던 그거는 아직도 못 들어요. 기타 치면서 불렀던 노래 못 듣습니다. 못 봅니다. 그게 무릎이라는 노래였던 것 같은데 못 봅니다. 아직도 못 봅니다. 무릎도 잘 못 부르겠어요. 너무 그때 생각나가지고. 무릎 진짜 최고인데 하셨는데 그죠? 뭐 노래가 너무 좋죠. 노래 너무 좋은데 그때는 정말 네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워요. 그리고 또 그 다른 컨텐츠로도 제가 그 노래 불렀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로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애기 주찬이가 있어서 지금 주찬이가 있는 거지. 근데 진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시즌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그랬는데 그냥 그때 제가 많이 힘들기도 했고 다치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었던 시기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저 그 마지막 화 여러 번 보는 거 이상한 거 하셨는데 뭐 여러분들은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못 보겠어요. 저는 아직도 못 보겠습니다. 셔츠 입어서 그런가 오늘따라 몸이 더 좋아 보여 하셨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은데 제가 요즘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왜 이러지? 하면서 운동하고 난 제 몸을 보면은 이거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약간 뭐라 그러지? 보여지는 건 얼굴인데 가려져 있는 몸을 아무리 해봤자 뭐해? 약간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뭐 안 했을 때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가 빨개진 게 보이네. 아무튼 뭐 잠깐 비하인드를 여기서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채촌이라고 의상을 할 때 이렇게 재는 게 있어요. 몸 치수, 뭐 허리 치수 재거나 이런 게 있는데 어깨를 이렇게 재셨는데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저한테 어깨가 넓으신 편이에요? 재고 나서 다 이렇게 치수가 나온 상태에서 뭐 53 이렇게 해서 적었는데 넓으신 편이에요? 물음표를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했는데 넓으신 편이라고 한 걸까요? 넓으신 편이에요라고 물어본 걸까요? 그게 전 참 다음에 만나 뵈면 여쭤보려고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의문형이었을까? 넓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아니요? 라고 했는데 질문이었을까요? 넓다고 칭찬을 해주신 걸까요? 의문입니다. 물어본 것 같은데 하셨는데 그죠? 물어본 것 같죠? 편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어깨가 넓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때 쟀을 때 53점 몇이라 그랬는데 53인가 그랬는데 왜 물어보셨을까? 전 아직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라 대답했어 하셨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어깨가 넓은 사람들이 주변에 워낙 많기 때문에 넓다고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편이에요? 아직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아기니스가 보내주신 사연 읽어봤습니다. 그래도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또 건강 잘
챙기고 또 그 자연을 잘 벗삼아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리운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 하루에 하늘을 3번 바라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느끼고 순간을 즐기면서 살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지친 날이 주빗밤과 함께한 순간의 즐거움만으로도 나아지길 바라며 아기 여름님이 신청하신 최유리님의 숲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저 주디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울창한 숲이 되기를, 잘 뻗은 나뭇가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주찬이의 빛나는 밤 DJ 주디였습니다. 다음 주빗밤으로 만나요. 안녕.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맣기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난 저기 숲이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나.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밀어내지 마. 나를 내게 둬. 나는 내가 보여. 난 항상 나를 봐. 내가 느리래.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나의 눈물 모아 바다로만 흘려보내. 나를 다 감추며 기억할게. 내가 못해 나와 있어. 그때 날 숲이려나.